기술적 분석의 대가와 함께하는 시장 분석 마크로헤지 코리아 김중근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말씀을 하신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흐름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흐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단 시장부터 체크해 주십시오. CPI 발표도 소비자 물가지수도 지나갔고요. 2,500을 탈환을 했는데 추가적인 여력이 얼마나 열려 있을까요? 사실 그동안에 고비가 참 많았죠. FOMC 미팅도 있었고, 물가도 있었고, PC도 있었고, GNP 데이터도 있었고, 온갖 이런 일종의 산들을 잘 넘어왔고요. 그런데 지수는 이제 2,200대에 있던 게 2,500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차트를 보는 사람들은 2,500이라는 상당히 중요한 저희 라운드 시기도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일목기준표상으로 봐서의 현재의 자리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될 텐데, 오늘 현재 주가는 어제만 하더라도, 그저께만 하더라도 주가는 구름에 아직 묻혀가지고 확실하게 방향이 뚜렷하게 잘 안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오늘은 드디어 주가가 구름 밖으로 뛰쳐나왔죠. 그리고 이미 후행스팬은 캔들 위로 벗어난 상태이고요. 기준선과 전환선이 서로 교차된 상태이고, 결국은 추세가 이제는 과거의 예를 본다면 한 번도 주가가 구름 위로 올라선 적이 없었잖아요. 그죠? 내내 구름 아래쪽에서 내내가말로 답답한 모습이었는데, 드디어 오늘은 마침내 지수가 구름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뚜렷한 저항선이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위로 올라간다면 저항선이라면 일목기준표 이론에 따르면은 과거에 평평할 때 이런 정도, 예를 들어 2,650 정도를 다소간 너무 낙관적인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일단은 이런 정도로 목표로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과거의 지지선이 되었던 지지와 저항의 역전의 공식에 따라가지고 일단은 2,550 정도를 단기적인 목표로 삼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여하간 현재로 봐서는 지수가 조금은 더 상승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네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와는 달리 진즉에 이미 구름 밖으로 나온 상태이다 보니까 위쪽에 별 달린 저항선이 잘 보이지 않죠. 마찬가지로 일단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올라갈 거로 예상이 되긴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낙관적으로 본다면 구름대가 평평한 이런 수준, 대략 한 900선이 되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과거의 지지가 되었던 선이 지지와 저항의 역전을 본다면 대략 지금 정도가 840원짜리가 나름대로 단기적인 목표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약간 조정을 보이다가 상승을 하는 이런 정도의 시나리오가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은, 야간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둘 다 현재 상태로 봐서는 비관하기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코스닥이 먼저 나왔고 코스피도 어렵게 이제 구름대를 뚫고 나온 흐름들이라 기대가 됩니다. 섹터 종목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반도체가 지금 여러 악재로 좀 늘리면서요. 삼성전자가 기대했다가 다시 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려워지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지금 구간은 기술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네, 앞서 사실 제가 지수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삼성전자의 주가 차트를 딱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았을 때 현재 삼성전자 주가가 마냥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마냥 삼성전자도 긍정적이라고 말하기에는 약간은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혹은 다시 말해서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삼성전자 차트에 제가 미리 방송 들어가기 전에 차트에다가 줄을 그어두었습니다만은, 삼성전자가 여기가 바로 6만 원 선입니다. 6만 원 선에다가 6만 원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 왼쪽에 하락 갭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다시 6만 원 아래쪽에서 계속 있다가 6만 원을 빵 넘어서면서도 오른쪽에 다시 한번 상승 갭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락 갭과 상승 갭이 동시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전형적인 추세가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돌아서는 소위 아일랜드 리버설 또는 섬골 반전으로 판단되는 아주 대표적인 전형적인 사례인데, 이 전형적인 상승의 하락에서 상승세로 돌아서는 패턴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갭이 절대로 무너져서 채워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위에서 잘 놀다가 드디어 갭을 무너뜨리고 주가가 뿅 내려가 버렸습니다. 거꾸로 말해서 지금은 그전까지 갭이어서 지지가 되었다가
다시 갭 이하로 내려왔기 때문에 오히려 6만 원 선은 다시 한번 저항선이 될 공산이 높죠. 오늘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시장이 상당히 30 몇 포인트 오르면서 시장은 달아오르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6만 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59,700원, 800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6만 원 선 근처에 버티고 있는 이런 갭이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갭도 넘겨야 될 것이고요. 또는 주가가 더 올라서려면은 마찬가지로 아까 지수가 보았듯이 이 구름의 장벽을 뚫고 나가야만이 상승세라고 보여지니까 삼성전자만을 보아서는 마냥 긍정적이지 않고 다만 지수가 긍정적이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결국은 올라가리라 생각되긴 합니다만은 그러기 위해서는 6만 원선을 넘어서는 단계도 먼저 확인되고 그런 이후에 다소간 시간이 걸려야 구름 밖으로 나가는 단계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어서 저희가 뭐 사전 질문은 드리지 않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의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십시오. 이제 기술주들도 긴축 속도가 늦어지면서 반등을 좀 꽤 빠르게 했다가 또 좀 기술주가 성장주가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한 또 의구심은 있어서 좀 주춤하는데 오늘은 뭐 같이 오릅니다만 네이버 카카오는 어떻습니까 흐름이? 네이버부터 보죠. 네. 그러면 네이버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구름 밖으로 나가려 그러다가 잠시 구름 안으로 주춤을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다시 오늘자로 지수와 마찬가지로 구름 밖으로 나오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일목균형표에서 추세가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돌아서는 단계를 이야기한다면 먼저 주가가 돌아서고 기준선과 전선을 교차하고 그리고 후행 스피드 캔들을 넘어서고 마지막으로 주가가 구름 밖으로 넘어서면은 이제 대략적으로 단계적으로 끝났고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세에 시동을 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이버는 현재 그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수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직 다시 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만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구름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카카오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도 현재 어제 며칠 전부터 구름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 있죠. 보다시피.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지금부터는 위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표를 좀 높게 좀 긍정적으로 잡으면은 구름이 팽팽한 이런 수준, 예를 들어 96,000원 정도까지도 목표를 높게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주가가 구름 밖으로 나오면은 바로 이렇게 가는 경우는 사실은 그다지 많지 않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나갔다가 다소간 좀 구름 거치같이 되돌림을 보였다가 다시 상승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것이 보편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카카오, 네이버 나빠 보이지 않으나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을 거친 다음에 구름의 지지를 테스트하고 다시 방향을 잡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어서 친환경주 체크 좀 하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인플레 감축 법안이 거의 뭐 막바지 단계에 있고요. 그러면서 태양광 풍력이 먼저 움직였고 오늘은 보니까 그동안 못 갔던 수소 관련주가 조금 더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데요. 좀 봐주세요, 주식 종목들. 예, 뭐 항상 시장이라는 게 그동안에 덜 올랐던 종목이 많이 올라가는 것은 일종의 지금을 했죠 보상심리라 그럴까요? 또는 평균 우리가 경영에서 말하는 민 리버팅, 평균으로의 회귀 현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뭐, 태양광도 그렇고, 수소 관련주도 그렇고, 상당히 시장의 흐름은 좋아 보입니다. 저야, 뭐, 일정한 테마를 찾기보다는 근본적으로 현재 이 주가가 구름 아래쪽에서 하락세를 전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구름을 뚫고, 저항선을 뚫고, 구름 밖으로 나와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는지만을 아주 단순하고 무식하게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하는 바인데, 예를 들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뭐 수소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회자되는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그동안에 꾸준하게 상승하다가 역시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드디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 구름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뭐 현재로 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포스코 인터,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괜찮아 보이지 않느냐. 예를 들어 태양광 관련주로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나솔루션을 꼽습니다만은 하나솔루션은 진즉에 구름을 뚫쳐난 다음에 큰 폭의 상승세가 나타난 사례가 있다 보니까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에도 같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겠냐라고 은근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슷한 예로 수소 관련주로서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드디어 이제 구름 밖으로 나온 상태이다 보니까 효성중공업도 뭐 괜찮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효성중공업, 포스코인터, 오히려 저로서는 태양광 관련주는 뭐 하나솔루션 비롯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으니까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이런 수소 관련 종목으로 관심을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종목들 쭉 봤고요. 투자 전략하고 눈여겨보는 관심주 무엇인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지금 시점에서는. 네, 이제 주가가 이제 지수가 드디어 이제 막강한 저항선을 두고 나오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조금씩 이제 지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테마가 최근 들어서는 뭐 태조 이방원이라서 새로운 테마, 과거의 BBIG 비해가지고 뭐 태양열이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종목도로 관심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로서는 그 중에서 2차전지 관련주로서 천보를 일단은 관심 종목으로 꼽고자 합니다. 뭐 논리는 똑같습니다. 구름 밖에 나왔으니까 이제는 올라가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고요. 2차전지 관련주로서 올라간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천보는 과거 저점이 20만 원대에 있는데 현재 주가가 24만 원쯤 되니까 다른 종목에 비해서 바닥 대비해서 상승한 폭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그래서 나름대로 가격 메리트가 있다는 측면에서 천보를 역시 관심주로 꼽고자 합니다. 목표는 좀 높게 잡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구름대가 걸쳐 있는 팽팽한데 29만 원 정도를 상승 목표치로 삼고자 싶고요. 반면에 이제 구름하로 들어가 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23만 원, 구름대 하단인 23만 원 밑으로 내려가 버릴 때는 손절한다는 생각이라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난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말씀해 주셔서 그러면 좋았는데요. 예. 오늘은 천보를 말씀을 해 주셨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봤는데 시간이 한 1분가량 남아서 궁금증. 이제 그 일목균형표에 여러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매물대, 구름대, 시간, 후행 스팬 이런 거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차트를 볼 때는 우리가 거래량이나 거래대금 지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잖아요. 에너지가 이제 그렇죠. 예. 에너지니까. 근데 일목균형표를 볼 때는 거래량 지표는 중요하게 별로 이렇게 많이 안 봅니까? 거래량도 당연히 저는 자체는 거래량을 잘 보지 않는 측면인 게 저는 사실 백그라운드가 주식보다는 외환 쪽으로 거래를 했기 때문에 외환에서는 거래량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거든요. 하루에 5조 달러씩 거래되다 보니까 거래량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뭐 기술적 분석에서 거래량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니까 당연히 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안 본다는 편이지 보지 말라는 측면은 아니고요. 일목균형표에서는 거래량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게 아마도 과거에 일목균형표를 만들 때 당시에 거래량 관련 데이터를 통계를 잡기가 그 당시로 봐서는 어려웠기 때문에 거래량 관련해서 매매하는 기법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뭐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비단 일목균형표뿐만이 아니고 모든 기술적 분석에서 거래량은 시장의 에너지이고 시장의 관심사이다 보니까 당연히 중시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전에 이제 외환 딜러를 오래 하셔가지고요. 외환 시장 얘기도 좀 해주셨고요. 네. 거래량 중요하죠. 네, 일목균형표도 보시면서 거래량 지표도 체크하시고 거래량에 대해서는 뭐 여러 얘기 가운데 저희가 최근에 재밌는 표현을 봤는데 가격은 시장의 발언이고 거래량은 거짓말 탐지기다. 이렇게 좀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다. 나름 말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정책 예견 중에 주가는 거래량의 그림자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네. 주가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고 거래량이 먼저 가고 그다음에 주가가 그 뒤를 따라간다는 그림자라고 할 정도로 네. 거래량이 상당히 중시하다 보니까 예. 뭐 그 말은 상당히 일리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대표님이랑 또 시간이 남아서 얘기하다 시간이 오버됐습니다. 기술적 분석 예. 마크로헤지 코리아 김중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